지금의 문제는 엑스레이의 발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엑스레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해야 될 건데, 우선 첫 번째는 여기에 연속 엑스레이라고 하는 그 엑스레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걸 알려면 첫 번째 성격이 바로 이제 요거. 전자라고 하는 건 어떤 또 묘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자체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가 항상 빛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없습니다.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갑다 하고 그냥 기억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 뭐냐면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이 전자의 고유한 성격이다라고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요 얘기는 예전에 또 어디서 나왔었냐면, 여러분 그 수소원자 모델에서 맨 처음에 그 러더포드가 원자핵을 발견하죠. 그리고 원자핵을 발견하고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는데, 그때 마치 그 뭐 태양 주변에 지구가 공전을 하듯 지구 주변에 달이 공전을 하듯 그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런 식으로 원형 궤도 운동을 그냥 하면서 수소 원자가 구성된다라고 러더포드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어떤 문제를 야기해요? 바로 요거, 핵 주변에 전자가 그냥 원운동을 하게 되면 그 또한 가속 운동이기 때문에 전자가 빛 에너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빛 에너지의 형태로 그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이 되면서 전자가 점점점 핵에 가까워지고 핵하고 전자가 충돌해서 원자핵이 소멸된다, 원자가 소멸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러더포드가 원자핵을 발견한 그 러더포드의 원자 모델은 그런 문제 때문에 폐기가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가 가군동량 양자라고 하는 가설로 보호 모델을 만들어내죠. 그런 모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성격,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빛 에너지의 일부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가 빛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면 그냥 필요할 때마다 어떤 특정한 그 파장대별의 빛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고에너지를 이용해서 엑스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엑스레이, 연속 엑스레이 발생 장치가 있는데, 자, 이 연속 엑스레이 발생 장치는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진공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외부 전원을 연결합니다. 외부 전원을 연결한 다음에 이때 여기에 상당히 고전압을 걸어주는데, 그냥 뭐 아주 약한 전압으로는 이 실험이 안 됩니다. 굉장히 강한 전압으로 전압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요 끝팁하고 요 그 반대쪽 극판이 실제로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그 끊어진 도선이 되는 거예요. 끊어진 도선임에도 뭔가 그 전류나 전자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엄청나게 고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전압을 걸어주고, 요 끝팁은 마이너스 극, 이 반대쪽 금속판은 플러스 극이 되게 여기에 전원을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원의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한 전자가 요 끝에 이렇게 막 매이겠죠. 그러면 보통은 끊어진 도선이기 때문에 전류나 전자가 이동하면 안 되지만, 이게 엄청나게 고전압이면 이놈의 전자가 여기서 부들부들 하다가 팡 하고 튀어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전자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 반대쪽 극판까지 슝 하고 날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가 슝 하고 날아오다가 여기 있는 극판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쾅 하고 충돌하겠죠. 그럼 이 쾅한 충돌이 그게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속 운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충돌은 가속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쾅 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가 가지고 있던 이 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압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이 빛 에너지의 파장대가 바로 엑스레이 영역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쾅하고 일부가 빛에너지로 튀어나오지만 일부의 전자는 다시 또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이게 이 진 공간을 빠져나올 수는 없지만 이 운동 방향으로 전자가 움직여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전자의 속력은 또 V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극판에 의해서 가속된 전자가 샹 하고 움직이면서 이 반대쪽 극판에 쾅 하고 충돌을 하고, 쾅 하고 충돌을 하면서 여기서 일부에 가지고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남는 뭐 운동 에너지대로 이렇게 움직여 나갈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빛 에너지와 또 다른 뭐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분산이 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를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에너지 보존을 적용을 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자, 에너지 보존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자, EB가 뭐겠어요? E는 바로 전자의 전하량이고 B는 바로 여기서 걸어준 가속 전압이 되겠죠. 바로 이제 이게 뭐냐면 바로 저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어준 가속 전압에 의해서 이 전하량 E만큼 에너지를 갖게 될 건데, 그게 여기서 쾅 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부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그 운동 에너지 변환 수식이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운동 에너지 EK고요. M2는 뭐겠습니까? 바로 전자의 그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자의 질량만큼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램다분의 HC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빛 에너지로 변환된 정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빛 에너지가 광량자라고 하면 광량자 하나의 운동 에너지를, 광량자 하나의 에너지를 램다분의 HC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시죠? 램다는 파장이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이런 그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이렇게 빛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빛 에너지의 이 파장이 보시다시피 뭐 이런 영역대별로 나타날 수 있다를 보여주고 있는 실험 결과가 바로 이 연속 엑스레이 발생 양식인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게 왜 그 연속이란 말을 쓰느냐, 바로 이거예요.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가속 전압 요 V, 자, 이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요 생성되는 램다, 요 생성되는 엑스레이, 생성되는 요 엑스레이의 파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전압을 뭐 1볼트는 아니지만 뭐 하여튼 아주 강한 어떤 압력을 걸어주면 그 압력에 따라서 여기 있는 파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압을 거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파장을 뭐 여러 가지 파장, 그러니까 원하는 모든 파장을 다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걸어준 전압에 따라서 이 파장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얻을 수 있고,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어떠한 파장도 다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파장도 다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수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 만들어진 램다가 연속적인 모든 파장대의 빛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런 식의 엑스레이를 연속 엑스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속 전압을 강하게 걸면 강하게 걸수록 여기에 있는 이 운동 에너지 역시 무지막지하게 크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종류의 파장, 아주 작은 파장, 아주 장파장부터 단파장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연속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이제 바로 풀어낼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요 그 세 번째 선택지가 되겠죠. 자, 이 세 번째 선택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수식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역학적 에너지가 만약에 정해져 있을 때, 여기에 있는 고전압이 딱 가속 전압이 정해져 있을 때, 만약 여기에 있는 요 V 이게 만약 0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속된 전자의 모든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에 벽에 그대로 충돌을 하면서 그냥 여기서 탁 서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을 통해서 쾅 하고 그 모든 역학적 에너지가 전부 다 빛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운동 에너지로 전혀 변환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부 빛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면 이때 가장 강력한 엑스레이가 만들어지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빛 에너지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파장은 커집니까? 파장은 작아집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그 남는 운동 에너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파장은 최소 파장이 될 것이고, 그 최소 파장의 의미는 가장 보시다시피 강력한 혹은 가장 진동수가 큰 엑스레이가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순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여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보시다시피 그 X축이 만들어진 엑스레이의 파장이잖아요. 그러면 파장이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는 역으로 반대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진다는 얘기입니까? 빛의 진동수가 커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순간이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그 운동 에너지가 전혀 남지 않는 어떤 전자에 대해서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100% 빛 에너지로 변환된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엑스레이는 가장 강력한 엑스레이, 그러니까 가장 진동수가 큰 엑스레이가 만들어질 거고 파장은 최소의 파장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말이 3번이기 때문에 이 3번 선택지는 어떻게 된다? 아, 옳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엑스레이 발생 방식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특성 엑스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앞서 설명했던 연속 엑스레이 생성 방식하고 좀 더 다릅니다. 전자가 이런 식으로 그 마이너스 극에서 가속이 되죠. 그러니까 뿅 날아와서 여기에 있는 극판이랑 충돌을 하게 돼 있는데, 재밌는 건 이 충돌이 보통 뭐를 쓰냐면, 보통이 아니라 거의 백발백중이죠. 무조건 금속판으로 씁니다. 그 금속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보통 실용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극판이 바로 이 몰리브데넘입니다. MO라고, 원자표기 MO라고 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으시면 맨 초반에 몰리브데넘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원소 MO, 원소기 MO로 표현되는 그 금속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 몰리브데넘 금속판을 이렇게 이제 타겟 금속판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럼 이 전자가 와서 여기서 연속 엑스레이가 생성되는 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형태의 엑스레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특성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금속판을 사용하느냐? 금속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어때요? 기본적으로 조금 작죠. 누구에 비해서? 비금속에 비해서. 그래서 금속판을 저렇게 타겟으로 사용하게 되면 날아온 이놈의 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있는 핵 주변의 전자들. 자, 그럼 여기서 이 핵은 누구냐면 바로 이 금속판의 그 금속판을 구성하는 어떤 원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금속 원소인데, 실용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몰리브데넘을 사용하고요. 그러면 핵 주변에 여러 어떤 전자 껍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저기서 가속전압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저렇게 날아오게 되는 저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있는 저 보시다시피 가속전자가 슝 날아온다고 했죠. 슝 날아오면서 쾅 충돌하게 되는 건데, 지금 요 가속전자가 지금 이놈이 슝 날아와서 금속판에 충돌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금속 원자에 있는 전자들과도 충돌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놈의 전자가 와서 얘놈을 쾅 하고 이 전자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의 그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는 걸로 가는 별개로, 그러니까 얘가 와서 쾅 하고 때리면 이놈의 이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 이 녀석의 그 충돌을 통해서 가속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덕에 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빛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데, 그거와 별개로 쾅 하고 충돌을 한 다음, 자,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튕겨 나감과 동시에 기존에 있었던 이 전자도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같이 튕겨 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가속된 전자가 기존 금속 원소의 어떤 전자를 때리면 마치 공하고 공하기 충돌을 하게 되면 그 공이 나중에 사방팔방으로 다 움직여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맞아서 튕겨 나가고 여기에 있는 이 전자도 같이 튕겨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원자 궤도에 있어서 전자 궤도에 있어서 이 전자가 튕겨 나가면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비어 있는 내부 전자 궤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핵에서 가까운 전자 궤도가 그 역학적 에너지적으로 전자가 더 안정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쪽에 그 위쪽에 그 전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자가 안정화를 위해서 내부에 안정한 비어있는 전자궤도 쪽으로 이놈의 전자가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동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바로 전자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자가 어떤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움직이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는 현상을 전자전이라고 했는데 그걸 좀 그 일제시대의 표현으로 여기서 어떤 말이 있냐면 천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전자전이에요. 전자전이를 일제시대 표현으로 이제 천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는데 요즘 잘 안 씁니다. 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가 어떤 궤도에서 또 다른 궤도로 이제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렉트론 트랜지션, 영어로는 일렉트론 트랜지션이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전자전이라고 좀 번역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비어 있는 궤도로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안정화되는 만큼 그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빛의 형태로 외부로 방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엑스레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엑스레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엑스레이를 특성 엑스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속 엑스레이는 누구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냐면 바로 외부에서 가속돼 들어온 이 전자가 충돌을 통해서 이 녀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면서 이놈 때문에 바로 또 나오는 엑스레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걸 연속 엑스레이라고 하면 그거와는 별개로 이 외부에서 가속된 전자와 충돌한 내부 금속의 내부 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가 튕겨 나가면서 이 자리가 비게 되고 외부 전자궤도에서 전자가 안정화되면서 그 에너지 차이를 또 빛 에너지로 방출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건 또 특성 엑스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식의 엑스레이를 특성 엑스레이라고 한다. 그럼 당연히 특성 엑스레이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보시다시피 안정화 정도가 좀 적은 놈하고 안정화 정도가 큰 놈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비어있는 궤도에 대해서 에너지 차이가 좀 작은 거하고 에너지 차이가 큰 게 있는데 어느 쪽에서 더 강력한 엑스레이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보시다시피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큰 궤도에서 전자전이가 이루어질 때 더 강력한 엑스레이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엑스레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단파장에 더 진동수가 큰 엑스레이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K알파하고 K베타가 바로 특성 엑스레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것도 특성 엑스레이고 요것도 특성 엑스레이인데 아시다시피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진다면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디가 더 고에너지겠습니까? 여기 있는 K베타가 더 고에너지겠죠. 그래서 이가 더 고에너지라는 얘기는 더 큰 진동수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K베타가 예를 들어서 이런 모델링에서는 어디서 여기서 튀어나오는 빛이 바로 K베타가 될 거고 여기서 튀어나온 빛은 바로 K알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금속의 이온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금속판을 타겟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가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뭐 이제 뭐 이 현상으로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볼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특성 엑스레이는 금속 원자 내부 전자 배치 요거를 반영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속마다 혹은 원자마다 이 전자 궤도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이제 몰리브데넘을 사용하면 예를 들면 이 전자 궤도에서 얘가 안정화될 때 예를 들면 K 알파라는 엑스레이가 나오면 다른 더 그 불안한 전자 궤도에서 다시 안정화될 때는 더 고진동수의 더 강력한 엑스레이 K 베타가 만들어질 텐데, 그건 원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요 전자 궤도의 에너지 차이, 그것에 따라서 이런 식의 K 알파로 표기하건 K 베타로 표기하건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특성 엑스레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이 금속판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여기에 있는 이 연속 엑스레이, 연속 엑스레이는 이 금속 자체의 성격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죠. 외부에서 가속된 전자가 얘가 궤적이 바뀌면서 나오는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외부 전자가 얼마나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연속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연속 엑스레이는 이 금속판 성격과는 무관하고요. 이 외부에서 가속된 전자가 얼마나 큰 고에너지를 갖느냐로 결정된 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특성 엑스레이는 바로 금속판을 구성하는 이 금속 잔체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라면 여기엔 2번은 옳겠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선택지는 그 엑스레이 에너지가 K 알파고 K 베타가 크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건 뭐 엑스레이 성격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파장이 커질수록 이거는 진동수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그 광량제 에너지가 적어지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엑스레이 뭐 이런 원리와는 관계없이 그냥 바로 1번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요 2번하고 3번 선택지가 옳은 선택지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